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황제의 아버지가 소호이고 황제는 소호의 아들이다. 그 최초의 자료는 공자 가어고 사마천이 당연히 공자 가어를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썼을 터인데, 현재 사마천 사기 황제 본기에는 황제는 소호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소전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니까 소호의 호자가 소전의 전자로 바뀌어져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하족이 동이족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민족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소호는 동이족의 조상으로서 황제가 소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황제도 그 동이족의 한 계파가 되는데, 현재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정체불명의 소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기록 때문에 그 이후에 오제 삼왕이 모두 화하계가 되고 동이족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몇 글자 안 되는 이 내용이 중국 역사에 물꼬를 바꿔놓은, 중국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국 역사 왜곡을 누가 했을까요? 사마천 사기에 쓰여 있으니까 사마천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사마천 시대에 그 사마천이 쓴 책이 그때 출판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마천 사기는 지금으로부터 천 몇백 년 전에 송나라 시대 판본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죽간으로 되어 있던 그 사마천이 직접 썼던 그 당시의 기록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천여 년 전에 판본에 의해서 인쇄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사마천 사기가 전부 사마천이 직접 쓴 내용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천은 한무제하고 악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한무제로 인해서 억울하게 궁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다가 궁형을 당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무제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을 겁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자기가 죽은 뒤에
이 기록을 혹시 한무제 손에 이게 책이 들어가 가지고 불살라질까 봐서 몹시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그때 양창이라고 하는 그 아주 권세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 딸에게 한 부를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창의 아들, 그러니까 사마천의 외손자죠. 그때 이제 그 무제 시대를 이제 한참 지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라에서 간행을 해가지고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후에 벌써 그 사기 중에 10편, 10편이 목록만 있고 실제 문장이 없었어요. 그건 한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장들이 없어졌느냐 하면 뭐 한 경제 본기라든지 바로 한 무제 본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그 한나라 당시에 한흥일의 장상연표라든지 그 한무제 당시 관련 기록들이 한 10편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아마 그 후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없앴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가령 한무제 본기를 사마천이 아주 한무제를 추앙해서 썼겠습니까? 사실대로 써서 그 한무제가 본다면 발끈할 내용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무제기는 그러면 지금 사마천 사기에 들어있는 한 무제기는 누가 썼느냐면 그 사마천 이제 보다 한 40, 50년 뒤에 태어난 저소손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디변에 놈자 한 게 솜저자예요. 이름이 소손인데 저소손이란 사람이 그 목록만 있고 없어진 10편의 문장을 새로 써서 사기에 편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가령 그 3대 세표라고 하는 그 문장에 보면 3대가 이제 하은주 3대를 중심으로 연표를 썼지만 거기 이제 황제부터 쭉 그 뭐 5제 삼왕이 다 황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적은 게 3대 세표인데 그 3대 세표도 저소선이 다시 이제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선생이왈 이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사공이왈이 아니고 저선생이왈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저소손이란 사람이 자기가 가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마천 사기의 1차 조작이 이 저소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개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가령 공자 같은 경우는 존화양이 화하족을 높이고 동이족을 배척했다고 하지만 역사 조작을 할 뿐은 아니잖아요. 역사 조작을 한다면 그건 성인이 아니죠. 뭐 글자를 바꾸어서 역사를 조작하고 에? 아버지 이름을 바꾸고 말이죠. 이런 거는 성현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자는 사실대로 황제는 동이족 소호의 아들이라고 사실대로 썼던 겁니다. 제가 미루어 볼 때 사마천도 아마 사실대로 공자의 그 황제는 소호의 아들이라고 한 그 내용을 사실대로 썼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에 이
소손이 사마천 사기를 개작을 하면서 그때 이 글자를 소호를 소전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한나라 때 그 갈수록 이 한나라의 정통성이 사실 약하지 않습니까? 한꼬조 유방이 농민 출신으로서 그 황제의 후손이 황제를 하는 것이 역대 쭉 하나의 전통인데 농민이 황제를 하니까 이 한나라 왕조는 정통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또 갈수록 동이족을 배척하고 화하족을 높이는 그런 이제 역사관, 화하족 중심의 역사관, 한족 중심의 역사관이 갈수록 강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황제는 소호의 아들이라고 한 그 내용을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전이라고 하는 가공 인물을 하나 등장시켜 가지고 화하족의 뿌리를 동이족에서 분리시켜서 새로운 동이족과 다른 하나의 민족으로 만든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직접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는 아까 한무제와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 사기에 보면 항우와 유방이 있는데 항우 본기를 유방 본기보다 앞에 실었습니다. 항우는 황제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그 유방 본기 뒤에 부록으로 정도 실어도 한 왕족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한꼬조 유방 본기보다 항우 본기를 앞에 실었으니까 그 당시에 한무제 같은 사람이 보면 그걸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 유방이나 그 이전에 한족의 역사를 그렇게 미화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만일에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라고 사마천이 직접 기록을 했다면 소전은 황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화하족 역사의 출발점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비중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 안에 소전이란 기록이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제 본기에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거기서 한번 나오고 또 이제 진나라 역사를 설명할 때 거기서 소전이 한번 등장하는데 그 진나라의 선조를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소전에 대한 기록은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하면 황제의 7세 손이 말이죠. 소전의 딸에게 장가를 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전이 황제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뭐 사소한 어떤 인물이었다면 사마천이 착각을 일으킬 수가 없죠. 뭐 일으킬 수도 있죠, 착각을. 그러나 황제의 아버지 소전이라면 이거는 더구나 사기의 첫 줄에 첫 마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전에 대해서 사마천이
혼동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런데 황제의 7세손이 소전의 딸에게 장가를 간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황제의 아버지 소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모순되는 내용을 사마천이 썼겠습니까? 또 만일에 이게 이제 후세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국가의 이름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전이 사람이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황제의 7세손이 그렇게 소전 씨와 혼인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건 후인의 설명이 아니라 만일에 그렇다면 사마천이 설명을 했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마천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소전의 딸에게 황제의 7세손이 장가를 갔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앞에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이 문장은 사마천이 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사마천은 분명히 공자 가어에서 말한 황제는 소호의 아들이다, 이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사기 첫 시작이 황제자는 소호지자야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 상당히 긴 내용이 공자 가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인용해 놨습니다. 단 이제 성이 공손이다, 요 말만 추가되어 있지 몇 줄을 그냥 가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본다면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이것은 사마천의 조작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했느냐? 저소손이란 사람이 그 무제 본기를 새로 쓰고 또 경제 본기를 새로 쓰고 또 하은주 삼가의 그 연표에다가 뒤에 자기 그 설명을 끼워 놓고 하면서 이때 개작을 하고 가피를 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소호가 소전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런 그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 조작이 여기서 끝나질 않고 저소선이 소호의 호자를 소전의 전자로 바꾼 것이 1차 조작이라면 또 이 황제 본기에 대한 제2차 조작이 동한시대에 이 황보밀 또 삼국시대 송충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2차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 공자는 황제는 소호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소호는, 동이족의 조상 소호는 바로 황제의 아버지인데, 이 그 뒤에 동한시대에 와가지고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책을 썼느냐면 제왕색이라고 한 책을 썼습니다. 제왕색이. 이제 여기에서는 소호가 황제의 아버지라고 한 그 공자 가어의 내용을 전혀 무시하고 소호를 황제의 아들이라고 갖다 끼워 넣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제2차 조작이라고 봅니다. 만일에 소호가 황제의 아들이었다면
사마천이 왜 소호를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마천은 황제의 본기를 쓰면서 황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현효와 창이다. 그런데 그 현효는 청양이라고도 한다.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이와 현효 이 두 아들은 다 제왕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손자에 이르러서 창이의 아들 전욱, 그러니까 황제의 손자에 이르러서 제왕이 됐다. 그래서 황제 다음에 현효, 창이가 아니고 황제 다음에 전욱이, 황제의 손자 전욱이 그 대를 이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 현효와 창이는 다 제왕이 되지 못했다고 사마천 사기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안시대, 그러니까 서한시대에서 한참 지나가지고 동안시대, 삼국시대 와가지고 그 학자들이 이제 소호가 황제의 아들이다. 그 황제의 아들 현효, 청양이 바로 소호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갖다가 아들로 날조하는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생각해봐도 학자적인 양심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 곡부, 산동성 곡부에는 적석총 형태로, 한족의 무덤은 대개 토객 무덤인데 소호능은 이 적석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쓰여 있어요. 금자탑 형태로. 근데 그 옆에가 바로 그 황제의 탄생지 수구가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의 능이 거기 있고 아들의 탄생지가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 맞는 일은 아닙니까? 만일에 소전이 아버지라면 소전의 능이 거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소전의 능이 있는 게 아니라 소호의 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소호가 황제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은 다른 기록에 보면 이제 치우하고 황제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치우하고 황제하고 전쟁한 게 탕록 전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우에 대해서 그 국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소호라, 치우가 그 소호가 통치하던 그런 지역에서 거주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치우가 소호보다는 연대가 그 시대적으로 그 후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호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치우가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거주했다. 치우 우소호라. 이것은 시대적으로 소호가 치우보다 앞선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소호가 공자는 황제가 소호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한족 학자들이 그 소호를 황제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부자관을 뒤바꿔 놓은 거죠. 이런 역사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중국 역사 왜곡이 시작되었고 그 역사 조작은 누가 했느냐? 먼저 이 저소선이라는 사람이 했고 그 뒤에 이 다시 제2차 조작을 소호를 황제의 아들로 조작하는
그런 제2차 조작을 동안시대의 그 제왕세기의 저자 황보밀과 또 삼국시대의 송충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2차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